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아주 큰 폭으로 내렸는데 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저점이고 이쯤 내렸으면 이제 다 내렸습니다. 그 저점을 예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만 거의 변동성 아래로 왔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범위도 그렇습니다. 그 상승 중 조정,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가는 이 과정이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된다. 네. 그리고 고점이 3,300이었으니까 20% 정도 내렸습니다. 고점 대비 20%가 내리는 거, 저는 이런 통계를 갖고 볼 때 그 고점 대비해서 20% 과연 내릴까 이런 분위기에서 근데 왔습니다. 이 온 걸 보면 기술적 분석이나 통계라는 게 우리가 시장에서 느끼는 어떤 심리보다는 훨씬 더 믿고 갈 만한 부분, 그리고 객관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저점 나왔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저점이고, 이게 뭐 내일 조금만 내려도 이제 창피를 당하지만 말씀드려요. 이게 1년뿐만이 아니라 2년 내 최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게 만약에 매수의 기회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아직입니다. 예. 왜냐하면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반등 나오면 이렇게 반등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되는데, 유동성이 부족한 시기다 보니까 뭐 반등 폭도 굉장히 작을 거고, 지수가 이렇게 내리고 반등하고 이렇게 해서 한참의 어떤 시간을 끌 것이고, 이 기간 조정의 어떤 범위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네, 그래서 5월까지는 크게 재미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해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해서 선방한다는 것은 나머지 종목들은 지수가 저점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죽을 수 있다. 네, 요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늘 지수가 3.5% 내렸을 때 2.73% 하락했고, 요 자리도, 밀린 자리도 이대로 줄줄줄줄 급락 패턴으로 갈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저점에 대한 어떤 하방 경직성도 강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버티는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저점이 나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흐름을 보이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회복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의 저점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5월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뭐 단기 관점에서 낙폭이 지나친 종목들을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5월 달까지 뭐 우리가 이거 절호의 찬스다, 지금 다 때려 박아야 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네, 그러면 5월 달까지 천천히 저평가주들을 사모아 가는 정도는 시작을 해도 좋습니다. 뭐 이미 시작했어도 좋고, 왜냐면 거품주만 날아가니까. 예, 그러면 오늘 왜 확실하게 저점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특수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휴 전이라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취약했고, 유동성이 시장과 무관하게 빠져나갔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나온 충격도 컸었는데, 이거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50만 원 위에서 마감하긴 했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상장을 한 겁니다. 오늘 오늘 하한가를 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왜 이 정도까지 버텼느냐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샀습니다. 국민연금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거래량을 봤을 때 평단가가 한 50만 원대 초중반일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50만 원대 초중반이다. 그걸 50만 원 초중반에 이걸 샀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상장할 때 가치가 이미 9조 원짜리를 70조 원에 상장했습니다. 98, 7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배를 뻥튀기 해가지고 상장을 했는데, 여기서 또 시초가에 2배가 올랐으니까
16배 뻥튀기한 가격부터 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기업이 16배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소기업이면 모르겠습니다. 500억짜리 회사면 잘해서 1조짜리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미 시가총액으로 엄청난 규모 70조에서 오늘 마감했으니까 100조가 넘었을 텐데 100조 이상짜리 회사가 그러니까 지금 9조짜리 회사가 16배가 올라서 이걸 설명을 하려면 세월이 얼마나 걸릴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죽기 전까지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아주 고도화돼서 30년 후에 돈 가치가 10분의 1 토막이 난다 해도 이건 달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국민연금이 지금 사느냐? 이건 국민연금의 문제다. 뭐 지수 추종하고 이런 건 뭐 그게 이제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국민들의 이 노후를 담당하는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기준이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지수 추종하지 말고 저평가 종목만 사라. 이런 것만 있어도 시장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주가 부풀리게 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거 믿고 그냥 무조건 이 가치 평가 부풀려 가지고 세게 질러보자 이런 행태도 망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국민연금에서 한 1조 원 이상을 너무너무 고평가된 가격에 샀고 국민 전체로 이게 분담이 되니까 뭐 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면 누가 이익을 받느냐? 자, LG화학에서 배터리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CB를 찍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CB를 찍거나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 조달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LG화학에 대한 LG의 지분율이 하락합니다. 근데 이 방법 해도 욕먹을 겁니다. 왜냐면 LG화학이 어쨌든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근데 이 지분율 하락을 하지 않고 뚝 떼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을 시켜버립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근데 그게 또 소화가 되네? 지금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됐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80% 남기고 20%, 사실은 이거 100% 해도 이 자금 조달한 거 많은 겁니다. 이 지분 100% 시장에 다 뿌렸어도 14조면 가치보다 높은 건데, 20%도 안 되는 지분을 뿌리고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한창 좋을 때는 지들끼리 해먹다가 다 좋아지고 나서 최대한 부풀려가지고 시장에 던져버리는 이런 행태. 사실 우리가 뭐 주주운동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론 경영자들이 잘못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견제를 한다 이런 취지 그리고 국가에서 보장한 한 주당 1의결권을 가진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된 거 행사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거다. 이런 이제 어떤 목적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 이거 정말 장난 아닌 겁니다. 이게 정말로 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장난 아닌 거를 제가 뭐 전 재산 넣고 주변에 몇몇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빵 터트리면 뭐 경제적 자유인이 아니라 재벌됩니다. 뭐 무슨 미친 소리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4월 정도 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요걸 보니까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너무너무 투자자들한테 해하게 된다. 좋다. 요거를 아예 다 분산을 해가지고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주들한테 다 뿌려보자. 그래서 잘 되면 뭐 1,000만 원 넣고 5억 벌고 10억 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운이라는 것도 따라야 되고 제 인생과 제 수명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거 한 방으로
과연 이런 데 경쟁을 올릴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눈을 떴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 공모를 이딴 식으로 하는데, 근데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왔지? 빨리 끊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공모를 이딴 식으로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질 않습니다. 난 모르겠고, 그냥 공모주, 난 30만 원에 공모 받아서 오늘 50만 원에 팔았으니까 돈 벌었으면 됐지 뭐. 이게 참여하신 분들 대다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지수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줬고, 이 지수에 큰 타격을 준 게 이례적이고 단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계속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지만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게 오늘 굉장히 한꺼번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 예, 그거 하나고, 그리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등장 때문에 이 지수가 뭉개졌던 부분이, 그 패시브 자금이 어느 정도 오늘 됐습니다. 국민연금에서 1조를 집어넣었으니까. 그 패시브 자금 규모가 아마 예상하기로는 1조에서 2조 정도 될 거다. 예, 그러니까 오늘 다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좀 시장이 녹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가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특수한 경우 때문에 과매도가 나왔고, 이거는 이 저점은 이제 2년 내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내일 당장 창피를 당할지 아니면 정말 그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험을 해서 여기서 다 지르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젠 정말 숫자가 나오고 실적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천천히 담아가는 5월까지,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넘어갔는데, 아무튼 그 문제의식에 대한 거, 이게 진짜 문제고, 돈이 돌고 돌아서 나는 뭐 공모 참여해가지고 조금 벌었는데 뭐가 문제지, 공모주로 짭짤한데. 근데 이게 고평가돼서 시장에 쏟아지고,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자금이 빠지고 나머지 종목들에 다 고르게 타격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딴 식으로 엉망이고, 뭐 저평가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면 저평가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 그게 이제 다 저런 부분의 후유증이고, 몰라, 난 그냥 공모주만 해서 돈 벌래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전체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누군가가 이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올리고 있다. 네.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부당이익을 올린다면 나머지 누군가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불이익 같은 거 잘 모릅니다. 예, 하지만 불이익은 못 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경종을 울릴 만한 일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코스닥은 정말 줄줄줄 하는데, 제가 사실 이 정도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은 못했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거 보면 거품주들은 다 빠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멀쩡한 종목들이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매 성격도 아주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 그 투매까지 나왔으니까 뭐 반대 매매는 당연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거의 끝을 알리는데, 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뭐 줄줄이 다 내리고, 에코프로비움은 먼저 매를 맞았으니까 그나마 낫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멀쩡한 애들이 없습니다. 근데 아주 또 작은 종목들은 멀쩡한 애들이 생각보다 많고, 투자 심리도 그렇게 위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거품주가 빠지고 저평가주들이 올라오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환율이 의외로 안정적입니다. 환율이 안정적일 때 시장은 큰 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큰 게 아니고 뭐냐? 물론 맞습니다만,
제가 지난 20년간 시장을 경험하면서 항상 이 정도 하락은 1년에 두세 차례씩 나왔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한 1년 6개월 동안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크게 와닿는 거지만, 이 정도 하락은 1년에 두세 번씩 있었고, 그때마다 이제 코스피는 상승이 어려운, 상승할 만하면 주식 찍어버리니까, 상승할 만하면 공모주가 등장하니까, 그래서 코스피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두세 차례 한 번씩 빠질 때 샀다가 적정한 평가까지 올라오면 파는, 이런 대응이 거의 유일했는데, 그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빠지니까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오늘은 제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 걸 무릅쓰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저점 나왔습니다. 네. 코스닥은 저점 아닙니다. 코스피는 저점이 나왔습니다. 2년 앞으로 향후 2년 저점.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 계획서는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 세상에 깜짝 놀란 프로젝트를 제가 사실 뭐 여기서 돈이 100억 있고 200억 더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물론 좋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뭐 1000억이 있어 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봤자 먹고 입는 건 똑같은데, 제가 오늘도 이제 느꼈는데, 먹는 건 항상 똑같고, 그리고 오늘 제가 팔을 들었더니 제가 좋아하는 옷이 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제가 또 미화를 하고 포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 옷을 2007년에 샀습니다. 2007년에 샀는데 너무 좋아하는 옷이고, 그래서 지금도 입고 있는데 오늘 팔을 들었더니 이 겨드랑이에 드디어 이제 구멍이 나 있는. 근데 이 옷이 한번 수선을 한 게, 이 팔 끝이 다른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팔을 한번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한번 수선을 하고, 어깨에 구멍 난 것도 한번 수선하고, 목 뒤에 구멍 난 것도 이렇게 수선하고, 뭐 사실 뭐 누더기입니다, 진짜. 누더기인데 오늘 또 이 겨드랑이에 이렇게 돼서. 근데 저희가 이 옷을 좋아하는 건 그냥 왠지 이 옷을 입으면 혈색도 좋아 보이고, 예, 그리고 옷이 피지도 않고, 예,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 옷인데,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러니까 그 돈을 더 벌어봤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래서 뭐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이 모멘텀이 없는. 예.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하는 거 보니까 이 일은 꼭 해야 되겠다. 사실 이 일이라는 것도 뭐 일단 하되, 뭐 난제가 생기면 바로 그만해야지, 시작도 안 해야지. 왜냐면 시작하고 나면 끝을 봐야 되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하는 행태를 보니까 반드시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 참여시켜가지고 다 부자 만들어서, 니네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모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물론 모험 자본을 끌어서 망하는 회사도 많겠지만, 모험 자본이란 게 주식시장이 IMF 때 박살나고 금융위기 때 박살나고 코로나 때 박살나고 이러면서 모험 자본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리고 기업들도, 중소기업들, 기업가 정신 갖고 이렇게 하시던 분들 대부분 좀 안 좋았습니다. IMF 겪고 금융위기 겪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겪고, 그래서 완전 그냥 한 우물만 파시고 그 작은 데서 만족하신 분들, 아니면 정말 리스크를 배제를 하시려는 그런 분들만 이제 남아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뭔가 이 모험을 하려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고 아무 영향도 못 끼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어떤
이 자본시장의 틀을 갖추려면 그런 모험 자본이 성공한 사례도 보여야 되고, 공모해서 지들끼리 작당하고 들어가서 부풀려 가지고 시장에 던져버리는 게 공모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유망한 사업에 다 참여해 가지고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거. 이것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에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생각하시겠지만 반드시 할 겁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이 말씀드린 이게 패턴 인식이라는 건데, 뭐 거의 이제 오늘 저점 나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액주주 운동을 넘어서 이제 이 공모에 대한 또 우리가 일침을 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아주 최소 금액으로 참여를 해서 부담 없이 다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오늘 저점 나왔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회가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고, 사실 우리가 전 재산을 걸어 가지고 뭔가 큰 돈을 번다, 이건 가정을 이룬 분들은 꿈을 꿀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뭐 한 1,000만 원 넣어 가지고 이게 5억이 되고 10억이 된다, 이거는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너무 또 제가 너무 또 앞서 나가면 안 되니까, 아무튼 잘 준비해서 한 4월 정도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떤 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마 보시면 다 와 라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돈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국가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삼성생명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뭐 말씀드리는 것은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보험료 미지급 관계로 1년 동안 신규 사업 할 수 없는 큰 타격은 없을 것인데, 그 외에 어떤 다른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번다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 2분, 그러니까 그냥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그냥 주변에서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은 이렇게 나눠서 사십니다. 5,000주, 5,000주, 5,000주 이렇게 나눠서 사시고, 한 분은 다 지르는데, 이 2분의 계좌 수익률을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다릅니다. 이분은 큰 손실을 보고, 이분은 계속 1년에 투자금 그대로 갖고 가시면서 1년에 1억씩 뺍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잘 하신다고 하면 주식 모르고 자기는 아는 종목만 한다고. 그 아는 종목이란 것도 진짜 많이 알 수 있는 종목.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종목. 근데 이게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그 주주운동도 그렇지만, 주주운동 했을 때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제가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저한테 의결권을 보내주시고, 그게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돼서 어떤 개선을 할 수 있고 주주로서의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 정말 뜻깊지만, 사실 그런 마음을 모아서 제가 하는 거지만, 그 실상을 말씀드리면 그 의결권 받는 며칠 동안 잠도 거의 못 자고 혼자 합니다. 왜냐면 개인정보니까 누굴 시킬 수도 없고 혼자 하고, 그렇게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로 직계가 또 틀리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권리 행사가 묵살되고, 아니면 또 가서 뭐 어떤 경우의 수도 생각해야 되고, 약간 제가 표현하자면 수명이 감소가 되는 그래서 수명 한 3번 정도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거주지를 옮겨야 될 것 같고, 그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저는 제 시작이 이거기 때문에 주식 관련된 이 유튜브도
100, 100명 이하로 조회수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할 거고, 그리고 시향도 10몇 년 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쓸 겁니다. 그거를 하는 시간을 빼고는 이제 모두 여기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원래 생각도 없지만 뭐 장가 가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옛날에 포기했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제가 또 이렇게 수명을 갈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렇게 함께 투자하시면 재밌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은 수명을 갉아먹더라도 참 보람차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드는 참 기분 좋은 댓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그때 가서 보시고 이거 좀 투자하기 별론데 하면 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냥 근데 보시면 아마도 대부분 다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될 건데, 뭐 지금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차피 집에서 한가하게 보내다가 나이 먹어 가는 거나 여기서 2년 동안 좀 뜻깊은 일을 하고 그 일이 지금까지 공모주로 투자자들 호구로 여기던 이 기업들한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라는, 너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답을 할 수 있게 난 그렇게 안 했다라고 그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이제 시장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또 이런 희망을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어제 오늘 좀 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반등하고 나면 또 실제로 이 부분이 진행이 될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지나면 뭐 지금보단 나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버텨내서 지금보단 좋은 자리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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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잡설이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반도체 관련주보다는 그냥 삼성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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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씀만 들어도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텍스트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제가 예전에 다음이 네이버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삼성전자 종목 마스터였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매매는 하지는 않지만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런 정도 우상향해서 한 1년에 20% 오른다. 그럼 제가 이거 사고 팔고 하면서 한 50% 수익 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은, 소재나 장비 쪽은 이미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로 삼성전자가 이제 그 파운드리에서 TSMC를 제칠 만한 어떤 굉장한 걸 발표를 하기 직전일 것이고, 그때가. 그리고 삼성전자 마음이 편하니까 심리적으로 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심리적 안정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우상향 가는 과정에서 좀 과하게 올랐다 그러면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샀다가,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삼성전자로 적지만 돈을 버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 말고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긴 한데, 아무튼 기대를 조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종목, 그 삼성생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 타격이 클 거냐라는 부분,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시장 돈이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면 다른 동종업계, 이게 영업 타격이 크다라고 하면 동종업계의 이 업체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삼성생명이 내렸지만 얘는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오늘 내렸습니다. 덜 내리긴 했지만 별로 영향이 없네? 그럼 다른 생명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또 중간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미래에셋 생명 예. 돈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 별거 아닌 문제다라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내려서 내리는 거지. 삼성생명 보험료 미지급 관계로 중징계 1년 동안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거는 뭐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생명으로 돌아가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 주가가 저점을 또 깨려고 하는, 물론 지수는 시원하겠지만 삼성생명은 깨지 않고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 그런 상태니까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니 해도 지금 점점 이제 거품이 거치고 가치로 가게 되는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의 조정이 있고 그랬지만, 자본 조정도 있고 이랬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순자산이 40조입니다. 시가총액 12조고. 시장에 돈이 풍부하면 40조짜리 회사가 12조에 그치겠습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있는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거품주로 가가지고 장렬히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심하게 낀 종목들 이렇게 떨어지면 들어갔던 돈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이 증발을 해버립니다. 1,000원에서 10,000원 갈 때까지 100억이 들어갔는데 그 악재 한 방에 떨어지면 거래도 없이 한가 가버립니다. 이 100억이 들어갔는데 평가액은 다 증발해버리는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품주들이 돈을 계속 저렇게 없애버리고 공모주들 비싸게 팔아가지고 또 박살내버리고 걸핏하면 유상증자 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돈을 자꾸 조달해 나가니까 유동성이 들어오긴 무섭게 빠져나가 버리니까 요런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종목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거품주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 그래도 증시로 조금씩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거품주로 갈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런 저평가주들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시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도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덱스터. 덱스터 주가가 많이 내리는 건 이걸로 명백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딱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5,000원 정도 하던 종목이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런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회사가 성장주라고 하지만 매출이 늘어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익이 크게 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올해도 적자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내렸지만 아직도 적정 가치 한 10배 정도의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면 이제 이게 무너지는 과정에서 보면 요 매집의 거래량, 매집형이라고 하는 게 다 이런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 매집을 했다라고 보고 이 과정에서 주식을 싹 긁어 모아가지고 팍 쳐올립니다. 이렇게 팍 쳐올리고 나서 여기서 팔면 어떻게 됩니까? 싸네 하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평균 단가는 뭐 한 5,000원 정도, 5,000원이고 올릴 때 자전 자전 거래할 때 비용 더해서 한 10,000원 정도. 그리고 싸네 하고 사주는 데 천천히 이렇게 뿌려서 내려오게 되면
한 평균 단가 2만 원에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작업을 해서 2배의 수익을 보는. 그럼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예, 고점에서 싸다고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아시고 자꾸 내려서 불안하신데 이쯤 되면 이제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 나온 다음에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 반등이 나올 때 싹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고 떨어질 때 추격 매도하면 항상 손해를 보니까 반등해서 만약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진짜 계속 내리고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게 나오면 뭐 다행이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본전이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더 내려갑니다. 근데 더 내려가도 이제 이 역치가 낮아져 가지고 이때처럼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랑비 옷 젖듯이 마이너스 80, 9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게 반등이 나오는 날 아니한 생각하지 마시고 싹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 마지막으로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환율을 보고 그나마 이제 조금 불안감을 더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그 과거에 이제 이 외환 당국에서 코스피가 왜 이렇게 변동이 크고 이 그 선물 시장이 휘둘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인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걸로 변동성을 줄이고 통제가 가능할까 했을 때 가장 큰 게 환율이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원달러 환율만 잘 제어를 하면 시장에 충격을 덜 주겠구나. 이런 부분이 습득이 됐고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제 원화 절하가 많이 되긴 했지만 시장이 폭락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아주 선방을 했고 이렇게 환율이 안정이 유지가 되면 시장이 또 금방 회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환율을 봤을 때 코스피 저점이라고 보는 게 아주 명백하게 맞지 않을까.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뭐랄까 손목을 건다고 해야 됩니까? 오늘 코스피 저점인데 제 손목을 걸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지표는 확실하게 가리키고 있으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고 지금보다는 이제 더 나빠질 일이 없으니까 오늘 진짜 도저히 짜증나서 안 되겠다 하고 주식을 던지신 것만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자리에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